안녕하세요. 꾸와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연말을 맞아 기대했던 산타랠리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좀 하락 마감했는데요. 현재 비트코인은 16.7K 구간 횡보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트초아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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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뉴스 읽어주는 비트초아입니다. 한 일주일만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날 방송을 하고 이번 주에 또 화요일 날 이렇게 방송 찾아뵙게 됐는데 우선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과 똑같죠. 지금 상황이 사실 많은 분들께서 산타랠리가 이제 후에 25일 후엔 없더라도 그전에는 이제 뚜렷하게 보여줄 지표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발표가 없을 때는 일주일 정도 장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많은 질문해 주셨고 저 또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뚜렷하게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약간 횡보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전에 있었던 하락은 또 이유가 있었고 지금 보이는 모습은 비단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장의 조정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른 것들보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좀 더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오늘 이제 장외 마감으로 페덱스랑 애플의 이제 관련된 지표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문에 미리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는 실적 발표들에 앞서서 비트코인이 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같이 살펴보시고 항상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항상 알고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덜 불안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장이 펼쳐지고 있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15.5K를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전에는 18.5K를 넘지 않으면 또 하락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딱 18.4K 그 선에서 또 이제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지표들이 아직 안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시장이 좀 눌러줬을 때 호재로 받아들일 만한 지금 소재는 좀 없어 보입니다. 현재 15.5K 구간과 18.5K 구간 지지와 저항대 구간을 초아님께서 잡아주셨고요. 현재는 18.4K 구간 맞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지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 같이 천천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나스닥을 좀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스닥 장 먼저 살펴주시죠. 네, 우선 나스닥과 비트코인이 좀 상관관계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빅테크 실적에 좀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빅테크의 상황이 비트코인과 같이 연결이 좀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전에 마감분이에요. 저번 주 끝날 때 마감분이고 이건 이제 이번 주 첫날 마감봉인데 마감이 이제 마감된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하락 조정을 되고 있고요. 지금 4일 동안 계속 4거래소가 전체적으로 좀 하락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보실 것들은 어떤 것이 더 많이 떨어졌느냐를 위주로 좀 볼 건데 지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좀 하락을 많이 보여주죠.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좀 좋게 나와서 많은 분들께서 그거 빼고 다 떨어졌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주고 있고 특히나 기술주들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를 좀 같이 좀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애플의 주가가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지금 파란 색깔 선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그 유지했던 이제 지지 추세선이에요. 추세선을 지금 깨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이 추세선을 내려올 정도로 5일 정도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해줬는데 중요한 건 월봉상으로 129달러 부분을 하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지금 상황 자체가 110달러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모습을 지금 차트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비트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장이 문제고 나스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정을 주고 특히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 조금 저항과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문제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오느냐 같이 살펴볼 건데요.
우선 이게 지금 12월 동안 가장 중요한 것들만 모아놓은 캘린더입니다. 지표나 이제 실적 발표들이 나온 캘린더인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는 딱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발표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25일 전까지는 상승 랠리가 잠시 동안 나올 수 있다, 회복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에 좀 연결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온다면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빅테크 기업에 영향을 또 끼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을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곳에 또 주목을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전에 있었던 10월 달의 상황을 좀 같이 보시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에 관련된 주요 일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뚜렷하게 영향을 끼칠 정도로의 이슈들이 이미 저번 주에 끝났다는 거죠. 16일 이후로 이제 없다라는 거고 그 이후로 보신다면 오늘 보셨을 때 빨간색이 없죠. 이번 주는. 그래서 네. 그만큼 중요한 일정이 없어서 그 전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블랙아웃 기간이 있었고 10월에는 또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적 발표에 좀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죠. 그거랑 동일하게 지금 상황은 딱히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들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에 조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고 특히나 지금 살펴보셔야 하는 것들은 이 장외 마감을 하잖아요. 20일 이후로 장외 마감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4분기 실적 발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시장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만약에 그것을 좀 다른 모습으로 끌고 가준다면 특히나 나이키나 이제 앞으로 있을 페덱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수요나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좀 소비하고 있는지 또 사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우려들이 조금은 이제 반전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지금으로서는 그런 실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마지막으로 마감해 줬을 때가 연준에서 이제 나쁜 이야기들을 해주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보다 점도표로 5.1% 정도 최종금리를 이야기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전의 상황 생각해 보시면 이제 PPI나 CPI가 굉장히 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와주고 또 더 좋게 나왔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4.5나 4.75를 생각을 하셨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점도표를 통해서 아직은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1%의 최종금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상치가 사실 그 전에 나빴다면 이제 좀 이렇게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텐데 좋았던 상황에서 산타랠리까지의 기대감이 만연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한번 조정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딱히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볼 만한 지표 발표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호재로서 띄워줄 무엇인가가 생긴다면 전체적으로 매수가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거고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관들의 매도량이 FTX 사건 이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은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나스닥의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이제 기관들이 했던 것이고 그 중요한 저항과 지지선을 어쨌든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더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비중을 줄인 거죠. 아래에서 더 살려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간의 하락과 급등에 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장기 추세들 있어요. 18.5K를 이제 하회하고 하락을 할 것이고 15.5K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결국에는 그 후에 상승이 강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승은 실적 발표 이제 전이나 아니면 실적 발표 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기간의 급등과 급락에 이제 계속 신경을 쓰셔서 패닉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의 성격을 생각을 해서 나는 그러면 18.5K를 넘어갈 때 수익이 적더라도 안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15.5K를 하회할 때 조금씩 모아가느냐 그때 이제 진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하락한다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좀 투자를 할 것이고 시대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나스닥과 같이 상황 짚어주시면서 우리 시장까지 봤는데요. 현재 뭐 애플과 페덱스의 주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외 마감을 했을 때를 기점으로 지금 현재 애플 주가가 지지 추세선을 좀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129달러까지 하락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깨진다면 110달러까지 추가 하락을 예상을 하셨습니다. 현재 뭐 저번 주에 마감을 봤을 때 또 우리가 지표들도 몇 개 체크를 해봤을 때 금리 인상은 최종적으로 5.1% 정도로 올리겠다라고 파월은 좀 말을 한 상태이고요. 현재 뭐 기관의 매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FTX 사태 때보다 지금 상황에서 매도 물량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저점에서 물량을 잡아가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18.5K 구간 그리고 15.5K 구간 지지와 저항대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따라서 매매를 어떻게 할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현재 뭐 나스닥을 바탕으로 살펴봤는데 현재 뭐 위믹스 상패도 그렇고 우리 코인 시장 자체가 뭐 알고리즘 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유통량 또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있고 업비트에서도 소명을 원하는 코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시장도 같이 좀 살펴주시죠. 네, 우선 지금의 조정은 딱히 이제 코인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 다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자산 시장 자체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코인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지 코인 한 개로만 이제 우리가 국한해서 코인은 정말 이제 끝인가요? 라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전에 이야기 못했던 부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제 앞으로도 CPI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아직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지가 좀 됐습니다. 실거래랑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런 것이 지표로 이제 가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시차가 있어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CPI가 좀 조정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는 또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투자 격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모두 물이 차 있을 때 모르다가 물이 다 빠졌을 때 누가 맨몸으로 수용하는지 안다. 그때서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금리를 굉장히 좀 인상을 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기 전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돈을 좀 많이 뿌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의 상승이 사실 조금 오히려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사실 그 봉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과장된 봉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온전히 그냥 토해진 상황이고 네. 2차 하락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바닥권에서 결국에는 이제 투자처로서의 인식이 되려면 물론 거래소에서 할 일이 있죠. 지금같이 이제 거래소의 힘이 좀 세진 상황에서 이제 거래소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신다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렸던 바와 같이 테라루나 사건의 여파로 인해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들에 대한 거래소에서 공격이 있을 수 있고 플러스로 위믹스의 여파로 인해서 계속 이제 유통량에 대한 감사를 이제 강하게 하면서 어떤 것이 좀 문제가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제 웨이브뿐만 아니라 뭐 헤데라도 유통량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코인들의 유통량에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그 전에 이제 더 많이 발행을 한다든지 유통량을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 지금 가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것을 이제 그대로 이행을 하지 못했던 코인 회사들이 많고 그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코인 자체가 또 다 문제다 이렇게 가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성숙하게 투자처로서 인식이 되려면 그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웨이브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건데 웨이브 쪽에서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거래 유의가 걸린 이유가 사례가 이제 아무래도 USDN과의 패깅이 안 돼서입니다. 패깅이라는 것은 이제 1대1로 달러와 1대1로 이제 연동이 되는 것을 뜻하는데 그런데 패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이제 어쨌든 거래 유의를 걸었기 때문에 웨이브 측에서는 사실 지금 소명도 했고 이제 또 다른 쪽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커뮤니티를 양도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해결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USDN은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사실 조절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이제 예치가 되어 있었고 사실 이제 크게
어떻게 보면 가격이 많이 거기에 연결이 돼서 떨어지거나 하진 않아요. 테라 루나는 이제 무한대로 발행이 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문제였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거래소가 내걸었던 조건이 패깅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제 좀 소명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카바도 비슷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이제 좀 미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가 좀 어쨌든 많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웨이브 쪽은 사실 1월 달에 또 아무래도 에어드랍 일정이 또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정들도 또 있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차곡차곡 계속 투자가 계속 되고 있었고 잘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는 이제 투자처로서 인식이 되기 위해서 이제 지나가야 할 상황이다. 그리고 초석 세우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제 한 코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코인들은 좀 이제 유통량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들이 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좀 리스크 관리들을 조금씩 해가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미 그 전에 하락했던 것보다 이제 지금의 하락폭이 굉장히 큰 코인들 있거든요. 솔라나 솔라 이런 코인들 있어요. 세럼도 그렇고 저점을 갱신한 코인들이 잠시 반등을 일어났을 때가 사실 제일 위험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전에 문제가 되었던 코인들, FTX 사건에 연루가 많이 되어 있었던 코인들,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 매수를 좀 진행하셨던 이유가 이런 저점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랬을 때 지지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의 폭이 워낙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인들은 이제 사실 매수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를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디가 또 매도를 해야 할 위치인지 모릅니다. 결국엔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지 않고 그 전에 선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운이 좋다면 이제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들은 사실 투자의 영역을 넘어섰기 때문에 제가 또 봐드릴 것도 많지 않고 이제 좀 운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는 그런 것도 유의하시고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도 그렇고 뭐 업비트, 빗썸 모두 이제 모든 시장이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엔 그 코인이 해당하는 시장이 이제 해당하는 시장의 파이가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믹스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업비트와 빗썸에서 가장 많은 그 90% 이상의 거래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상장 폐지가 됐을 때 거의 가격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였고 나머지 코인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 아더 같은 경우도 지금 바이낸스에서 USDT 거래 페어가 정지가 됐는데 그런 것들 역시도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을 수도 있거든요. 비트코인 골드도 그 전에 그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바이낸스 상장 폐지가 됐어요? 라고 물어보시기보다는 USDT는 또 이제 그냥 거래량 자체가 좀 적을 수도 있고 이게 왜 상장 폐지가 되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상장 폐지 이슈가 많을 텐데 그런 것에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셔서 해당하는 이제 거래 정지가 되는 사이트가 거래량이 얼만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옮길 수 있는지 등을 찾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이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미믹스 사태 이후에 유통량 쪽이나 아니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소명을 원하는 그런 공격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웨이브가 가장 큰데 지금 USDN과 디패깅 됐다는 사실에 계속해서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요. 웨이브 측에서는 소명을 했고 또 소유권 커뮤니티도 양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좀 최대한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1월에도 에어드랍이 있고요. 또 차곡차곡 지금 현재 투자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관해서 유의가 딱지가 붙은 것은 좀 나중에는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러한 입장도 좀 있습니다. 현재 뭐 USDN이 물론 디패깅 되는 사건이 있긴 하지만 테라 루나와 같이 좀 가격적으로 많이 하락이 될 경우는 없어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조금은 좀 더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는 솔라나와 솔라 또 세럼 같은 코인들 저점을 갱신하고 잠깐 반등했던 구간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 특히 조심을 하셔야겠고요.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코인들이 아닐까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현재 뭐 상패
당하는 코인들도 있고 유의 종목이 지정이 된 코인들이 많은 상황인데 지금 현재 그 코인이 어떤 거래소에 어느 정도의 파일을 두고 지금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하시고 이것을 좀 정리를 할지 아니면 지갑으로 이동을 할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우리가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할 때라고도 하셨고요. 현재 뭐 우리나라 거래소 좀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바이낸스 측에서는 오히려 FTX 이후에 좀 한숨을 돌리는가 싶더니 바이낸스 측이 다시금 좀 준비금 소명이나 이러한 이슈로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바이낸스 CEO는 좀 어떤가요? 네, 우선은 수원님? 이제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바이낸스에서의 유출량이 사실 가장 문제가 됐었고 저번 주에도 계속 불안해하셨을 분들 네. 많은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FTX 사건 이후로 이제 그 물량들이 다 바이낸스로 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국과 미국의 대립 관계라고 볼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사실 바이낸스가 저번 주에 이제 자금 세탁법 위반으로 혐의를 기소를 이제 좀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준비금이라고 해서 이제 준비금 증명 자체가 97%밖에 있지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전에 자오창펑이 본인들은 이제 준비금의 101%를 항상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97%라고 해도 사실은 문제가 크게 없죠. 대부분 이제 은행에서도 지급 준비율이 거의 뭐 10% 내외 그 아래로 이제 하락을 하고 이제 아래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코인은 그거와 물론 다르긴 하지만 97%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소명한 것은 97%는 비트코인만 97%이고 나머지로 이제 현금이나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법정화폐로도 이제 예치를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10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봤을 때 좀 유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유도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자오창펑이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한 가지 FTX의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FTX에서 이제 특히나 샘 뱅크먼이 유명인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는 것을 봤다는 식을 이제 계속 이제 생중계를 하면서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왜 그 글을 트위터에서 생중계를 하면서 올렸는지를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계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오창펑이 FTX를 좀 위험하게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나는 이제 덤핑을 할 거다라는 것부터 생중계를 하면서 이제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실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자오창펑이 계속 이제 듣는 이야기가 중국인이라서 중국 쪽에 있는 것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정부의 관계도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자오창펑은 본인이 중국인이 아니다. 본인은 중국인이 아니고 캐나다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말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바이낸스는 이제 그 후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바이낸스랑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동과의 관계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브릭스 세력들과의 관계를 이게 솔직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갑자기 중동 쪽에 진출을 강하게 했을 때부터 중동 쪽에서 메타버스를 강하게 좀 몰고 붙인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사실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립토 시장을 중국인들이 좀 주도한다고 봐도 사실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바이낸스가 좀 주도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용자 수가 70%대에서 80% 이상으로 급증을 했어요. FTX 사건 이후로. 그래서 그때 빨려 들어갔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자 수를 지금 보시면 다시 좀 그 원래대로 돌아왔다라는 수준이지 유출이 뭐 우리 뉴스로 봤던 것만큼 유출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평균치를 찾아갔다는 정도지 지금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축통화와 이제 기축통화가 아닌 세력들이 좀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미국이 이제 킹달러나 강달러에 계속 이제 좀 몰고 가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어떻게 보면 금리를 조절하면서 본인들이 유리한 위치를 계속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연준 의장은 몇 번이나 뭐 질문을 받았는데 그
그때마다 이야기했던 것이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미국 시장과 하위하는 이제 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 시장이 달려가 줘야지 다른 시장이 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킹 달러나 이제 달러를 풀고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항상 주변국들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영국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럽연합이 좀 아무래도 가장 위험하죠. 왜냐하면 에너지 섹터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 특히나 그뿐만 아니라 원래도 부실한 상황이었는데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히나 인플레법으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공장을 독일에 지으려던 걸 미국 내로 옮기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이 내수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는 뜻을 좀 비춰주면서 이런 이제 유럽연합과의 관계가 사실 조금 안 좋아졌다고 봐도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국가가 어쨌든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유럽에서 가장 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중국이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미국을 제외하고 반미 세력이라 할까요? 반미라고 하기엔 조금 강하고 이제 좀 반달러라고 할게요. 달러를 조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분명히 많고 특히나 CBDC 발행은 각 국가별로도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고 또한 이제 중국이 특히나 좀 주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인데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모바일 결제가 많이 보급화가 되었고 그리고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바일 결제에 CBDC라든지 이제 위안화를 중국을 좀 사용을 하면 중국 쪽에서 이제 발행하는 이제 디지털 화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코인 쪽으로도 유입이 좀 편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걸프 정상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것이 석유와 가스를 위안화로 결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코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반미 세력들이 많고 뿐만 아니라 이런 달러의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법적인 것과 이런 이제 좀 수면 위에 드러난 것들은 항상 이제 좀 규제의 대상이 더 빨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지하 자금이나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력들이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것들이 코인이고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본국의 달러, 본국의 화폐가 사실 좀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좀 그 달러는 조금 이제 내 나라 화폐가 좀 많이 이제 싸졌으니까 달러를 사기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사야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는 국가들도 분명히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지금은 이제 옥석 가리기도 하고 있고 초석 세우기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사라질 시장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의심하면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물론 이제 의심은 해야죠. 이것을 사는 것이 맞냐, 얼만큼 사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투자한 것이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패닉셀러 유발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런 시장이 돌아가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한 이제 시장이 나는 이제 단기간에 하루 이틀 새인 떨어지더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를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조금 이제 뚜렷한 것을 알고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나쁜 악재 뉴스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힘드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돈의 흐름이 결국에는 메타버스 섹터라든지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은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필요한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도 여행 가려면 그 나라 화폐가 필요해서 환전을 하는 것처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화폐로 교환하는 것들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도 USDT와 USDC가 지금 거의 파일이 거의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대적하는 것들도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어쨌든 가주고 또한 이제 메타버스 섹터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다른 웹3다 NFT다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꾸미는 것들이고 이제 지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용처가 분명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두 가지 섹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돈의 유입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상패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이제 그 앞으로의 좀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조금씩 투자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조금 이제 계속 공부해 가시면서 조금씩 투자하시면 정말 나중에는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바이낸스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의 좀 시각을 좀 보여주셨는데요. 뭐 현재 바이낸스 좌우창펑의 회사로서 중국계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FTX는 미국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번에 FTX가 무너지게 되면서 중국과의 좀 대립 관계가 조금 더 형성이 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코인 시장은 중국계 사람들이나 이런 중국계 큰 손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제를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중국 쪽은 아무래도 중동 세력과 브릭스 세력과 좀 손을 잡으면서 연합을 맺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기축통화에 대적하려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들의 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금리 조절을 계속해서 미국에서 하면서 미국 쪽이 미국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경제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적하려는 또 유럽이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도움이 되거나 손을 잡을 수 있는 건 중국 측이다라는 입장도 주셨고요. 달러 반감의 국가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경제적인 어떠한 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보겠습니다. 현재 장기적 투자로 우리가 좀 악재가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지금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를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메타버스 섹터 쪽으로 좀 강세가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현재 뭐 USDT나 USDC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 파이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적하는 스테이블 코인들도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시면서 현재 우리가 돈의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거시경제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 코인 시장까지 좀 잘 살펴보셔야지 지금 시장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빛을 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주셨습니다. 우리 1부에서는 이렇게 거시적인 경제를 통해서 우리 코인 시장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